대해 규칙 없이 이야기하는 북카페 크로스 카운터! 뒤에 박수. 굿. 좋았어. 밖에서 하는 성. 이 프로그램은 매번 주제를 정해 소설을 중심으로 깊이는 논의의 펀치가 교차하는 무규칙 2종 장르 대결 크로스 카운터입니다. 크로스 카운터는 2부 구성이고요. 1부에서는 주제와 관련된 작품을 소개하고 2부에서는 여러 방향에서 깊이 있고 예리한 해석을 가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예, 2부입니다 이제. 네, 그럴 예정입니다. 벌써 3시간이 넘게 녹음하고 있는 저희 정말 강행군입니다. 아까 회의 1시간까지 포함해서 3시간이 훨씬 넘었지. 회의 1시간까지 하면 전 여기 1시부터 있었어요. 1시부터 하는데 지금 8시 예. 14분. 네. 예, 저희가 지금 부활을 주제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2부 제목은 죽어봐야 정신 차리지. 죽어봐야 정신 차리지. 죽어봐야 정신 차리지. 죽어봐야 정신 차리지. 일부 제목은 장례식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일이었죠. 네, 일부 랜다크. 일부. 맞죠? 네, 아, 일부 제목은. 일부가 좀 길어져서 파트 1, 이게 파트 2. 지금 1부의 그 대답이에요. 죽어봐야 정신 차리지. 예, 각자 자기 소개는 생략할까요 또? 아이고 2부니까 하고 가죠. 네. 하시죠. 네. 해야 돼. 예, 크로스 카운트의 중심을 맡고 있는 권입니다. 네. 권님 그렇습니다. 오늘 좀 몸이 안 좋으셔서 네. 고생 많이 네. 하시고. 네, 진앙 씨. 먹고 살려고 노력하는데 어째 피드백이 없네요. 네. 먹고 살고 싶어요. 네. DC. 먹고 드세요, 살고 이거. 싶어하는 분에게 과자를 방금 까드린 DCDC입니다. 상냥해. 동정하려면 돈으로 줘. 과자 말고 돈으로 줘. 과자 말고 네. 먹지 마. 부시락. 먹지 마. 눈이 희번뜩했어 지금. 아니 먹는 타이밍이지. 아작하는 순간에 먹지 마. 먹으면 개도 안 건들다는데 선생님 어떻게 안 건드려? 건드렸어요. 오늘 나랑 결국 무기가 보이지 않느냐. 이거 불법이라면서요, 브레스너플. 응. 불법 무기 소지. 응. 근데? 네. 알았어요, 완선 씨. 네, 완성입니다. 그럼 여러분 방금 농담이에요? 네. 좀 불법 저지르잖아요. 네. 네. 네, 2부 하죠. 2부 시작을 하고요.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코너를 이제 새로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 코너, 첫 번째로 비포인트 대신해 주셨는데. 네. 2부에서 내가 하려고 했는데 욕심 너무 부렸어. 2부에서도 역시 이것저것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2부에서 할 첫 번째 코너는 나의 장바구니 답사기라는 예. 코너입니다. 저희가 그 1부에서는 뭘 읽었나 뭐가 재밌나라는 얘기를 한다면 2부에서는 저희의 어떤 번뇌와 정령과 욕망이 들끓는 네, 예. 사고 싶은 책 혹은 살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사실 생각해보면은 다들 뭐 인터넷 서점에서 책을 네네. 보다가 사고 싶은 책은 이거 괜찮다 싶거나 아니면은 나중에 사야지 하고 하는 책들은 다들 사요 있죠. 장바구니든 뭐 보관함이든 넣어놓게 되잖아요. 네네. 제 장바구니 오늘 아까 완서 씨한테 얘기했었는데 1268만 4250원이었어요. 장바구니에 있는 책만 이야기해도 우리는 한 5년 정도쯤에 반성 분량이 이미 끝나 있는 거야. 저희 읽지 않은 책에 대해 이야기하는 법 이런 거 한 번쯤 읽어주고 1200만 원이요. 그래서 뭐 어떤 게 들어있어요? 근데 그 전에 네. 이걸 얘기를 자칫해서 잘못 다 결제되면 정말 재밌겠다. 왜 뒀죠? 돈을 넣어야지 그 내 통장이 주문이 그렇게 되죠. 돈이 없어. 신용카드로 결제 한도가 안 되는구나. 전 신용카드가 없어요. 직업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거 일단 그 읽은 책이 아니라 사고 싶은 네. 책 혹은 보고 싶은 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네. 이유는 저희가 읽은 것과 또 읽고 싶은 책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그렇죠. 좀 다르잖아요. 저희 욕망과 원념과 정념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걸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그걸 보신 분이 있으면 저한테 피드백도 좀 주시고요. 네, 피드백을 주실 수도 있겠고 아니면 저희와 함께 그 지옥의 뭐랄까 길로 네, 가는. 지옥으로 가실 수도 있고 함께 혼자만 갈 수 없거든. 장바구니에 나만 1200만 원 쓸 수 없거든. 아니면 혼자가 이렇게 하진 싫어. 않았지만 이거 재밌을 것 같다 싶은 이야기도 네, 있겠고 네. 네,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네, 제목이 멋져. 네, 표지도 못 알라딘가 써요. 하다가 이런 걸 찾았는데요. 그 글씨 멋지도다 그대의 이거 펜글씨. 제가 읽으면 맛이 좀 살겠네요. 네. 그 글씨 멋지도다. 그대의 펜글씨. 괜찮나요? 근데 진짜 이런 느낌의 책이 이런 제목이 있어요. 이런 질감이래요 책이. 그러니까 책 표지도 그래. 표지도 뭔가 중세 근대 유럽풍의 뭔가 기펜으로 쓸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여기다 펜글씨체로 네, 그 글씨 멋지도다 그래, 그 글씨 뭐 이런 거 써 있으니까
아 이거는 그냥 실제로 그냥 한번 찾아보세요. 이건 표지가 멋져. 제가 저기 지금 이제 작년부터 만년필을 사고 잉크를 사고 노트를 사고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역시 내 펜글씨를 뜯어 고쳐야겠어라는 생각에 펜글씨 교본을 찾다가 그 글씨 멋지도다. 네. 아니 오늘도 딱 오니까 뭔가 네. 이렇게 병 같은 걸 네. 인터넷으로 보고 있길래 잉크 소금병 막 이런 거 왜 그러냐고 했더니 지르고 잉크를 사서 잉크가 있는데 사실은 그 잉크 한 병 용량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오래 그거 한 병을 다 써서 한 사람이 다 쓰려면은 그냥 한 병을 쓰기 힘들어. 솔직히 내가 예전에 한동안 이제 제 네. 집에서 모든 필기를 그 펜으로 했어요. 스푼 펜으로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다 쓰는데 1년이 넘게 걸리더라고 그 잉크. 그러니까 정말 만화가나 직업적으로 그걸 쓰는 사람이 아닌 이상에는 게다가 요새는 이제 손으로 글씨 잘 안 쓰고 컴퓨터로 하잖아요. 저도 꽤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내 잉크가 또 색깔이 예쁜 게 정말 많아요. 맞아요. 그 종류별로 사야 될 것 같아요. 그 잉크 멋지도다. 아니 정말 나도 이렇게 예전 한때 그 펜 덕질을 했었기 때문에 저랑 잉크 나누실래요? 안돼 나 거기서 지금 빠져나오고 싶단 말이야. 있는 거. 안돼. 그러니까 내가 달란 얘기예요. 문화에 달라. 아니 나는 그게 아니라 나는 거기서 이미 거기까지 가기 전에 발을 뺐다고 무서워서. 그리고 완선 씨는 혼자 가기 싫다 이거죠 지옥에. 네. 저는 그리고 잉크를 사고 싶어서 그리고 잉크를 사면 역시 만년필은 잉크를 가리키기가 좀 불편하니까 만년필을 새로 사야겠지 이러면서. 사실 정말 그 로망 네. 중에 하나는 한 10만 원에서 한 20만 원대 정도 된 만년필이 보통 금촉으로 쓸만한 게 그 정도 가격대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 정도 된 가격대 만년필을 똑같은 걸 한 10자루 정도를 마련을 한 그다음에 다음에 잉크를 색깔로 거기다 넣어놓고 그치. 골라 쓰는 거죠. 정답. 진짜 아, 네 그런 착실한 독실 중에 하나로 펜글씨 교본을 샀다가 이런 거 찾았는데요. 네, 이 책의 좋은 점이라고 여기가 한다면 지옥이야 여기가 지옥. 하나는 저기 그러니까 펜글씨 교본 그러니까 이게 어쩌다 나왔냐면은 펜글씨 교본이 너무 많고 다 표지가 왠지 그 80년대 출간된 뒤로 안 바뀐 듯한 네, 그런 그런 거 많아요. 그쵸. 2,000원에서 6,000원대까지의 가격대 그런 게 많은데 근데 완선 씨가 고른 이 책은 70년대 나온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이거는 오히려 요즘 트렌드라니까. 그건 알 수 너무 없고 힙하게. 그건 알 수 없고 그 글씨 멋지도다. 온라인으로는 뭐가 좋은지 알 수 없는데 제가 지금 서점을 못 가고 있어서 그러면 왠지 최근에 나온 게 좀 괜찮지 않을까 하고 최근 순으로 눌렀더니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거 나름 이렇게 트렌디하게 나온 표지니까 내가 그리고 보기에는 이 진짜. 책의 좋은 점은 한글이랑 영문 쓰기를 같이 다룬다는 거? 네, 그런 건데 진짜 내용 미리 보기 좀 신경 쓰이는 책이어서 네, 여러분 저는 이런 덕질을 하고 있으며 만년필과 잉크를 사실 분은 함께 해주시면 저 소금병 50개, 그러니까 100개들이 들어서 50개 나누기로 했으니까 여러분 같이 내가 참 살아요. 무서워서 가지 못한 길인데 저기. 네, 그래서 이런 펜글씨 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멸의 눈으로 보는 거 고민해주지 않을래요? 나도 보고 있어. 와. 그 다음은 건님의. 네. 그러니까 제가 골라서 지금 장바구니에 넣은 지 꽤 된 책인데 네. 파스타의 기하학. 네. 파스타하고 기하하고 왠지 조합이 완벽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왠지 뭐랄까 요리랑은 이런 게 수학적이고 과학적이고 이런 화학적인 게. 이게 딱 그 책을 이제 나중에 책 표지도 보면은 굉장히 기하학적으로 되어 있고 그 파스타의 종류가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양새가.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길쭉한 파스타도 있지만 굵기도 다 그게 다르고. 그 면 이름이 스파게티고 그거 말고 이제 되게 마카로니 다양한 있고 맛도 뭐도 있고 있고, 그리고 이제 다양하게 이렇게 접기도 하고 막 모양이 되게 다양한데 그런 거에 대한 얘기들도 있고 막 이렇게 그래서 뭐랄까 그냥 책 제목과 내용 몇 번 펼쳐보고서는 그냥 네, 우리 건님 또 수학과시고 아니 그냥 아까부터 고민하고 있었는데 파스타고라스의 기하학이라고 자꾸 생각나. 파스타고라스. 미묘하다. 정말 미묘하다. 파스타고라스의 기하학이요. 요즘 고준담론인지 고담준론인지 계속 헷갈리게 만든 이런 책이 올라오고 네. 스튜어디스인지 스튜어디스인지 헷갈리게 하는 거 올라오고. 저 사실 우유부단이랑 유유부단 헷갈렸었어요. 유유백석인데요. 다들 저희가 여러분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네요. 아무튼 파스타고라스. 이 파스타고라스의 기하학은 이게 아닌데 저 누가 진짜 작심하고 파스타치오라고 피스타치오 아니고 파스타치오가 맞는 말이라고. 아니었어? 아니 피스타치오가 맞긴 맞는데. 피스타치오지. 그러니까 그렇게 그쵸? 정색하고 파스타치오 맞다고 너 지금 틀렸다고 이런 얘기를. 아니 나는 그러니까. 그냥 그분한테 이걸 소개시켜줘요. 파스타의 기하학을. 파스타고라스의 기하학을 소개시켜주란 말이에요. 아니 나 아무 생각 없이
파스타 치고 맞는 거 아니었어? 그러니까 이렇다니까요. 미트 소스 제곱 곱하기 미트 소스 제곱 더하기 네. 프라이팬의 제곱 더하기 아무튼 루트 팬네. 아무튼 이 파스타의 기약은 그 원래 요리책 맞아요. 요리책인데 좀 이제 그 디자인이 이렇게 수학적으로 되어 있는 깔끔하게. 그러니까 그런 모양이나 이런 것 비율이라든가 그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모양들이 이렇게 네. 사진이 아니라 다 도형으로 표현이 돼 아. 있어서 좀 그런 느낌이 들고 근데 딱 보면은 재밌어 보여요. 그러니까 골랐지. 네. 지지점과 스파게티 면 한 가닥만 있으면 나는 지구를 움직일 수 있다. 아 드립 나쁘다. 네. 죄송합니다. 나라다니 이것이 바- 스파게티 이것이 바- 기분이 좋아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파스타보라스의 정리. 네. 네 두 그리고 분은- 지상 씨. 네. 전가요? 저는 뭐 별거 없습니다. 음. 저 1200 얼마 뭐 몇만 원이라고 그랬죠? 네. 그 중에 하나인데요. 네. 대한민국에서 공짜로 창업하기입니다. 네. 왜요? 돈이죠 뭐 별거 있어요. 취업하려고 해도 세상 씨 점점 뽑아주는 데도 없고 점점 사주는 사람이- 데도 없고 과자 먹고 그렇지, 과자 뭐. 먹고 과자. 과자 먹어요. 내가 부스럭 소리 들어간다고 뭐라고 안 할게. 나 열심히 뜯어 파스타보라스의 먹어. 기아 앞에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이런 소리 하고 있어요. 머릿속에서. 네. 여러분 전 알겠습니다. 과자를 까고 있습니다. 네. 드세요. 파스타보라스의 기약 이거 큰일 네. 났다. 주님은 뭐 나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아. 저는 만화로 빠지겠습니다. 다들 책으로 하셨으니까. 저는 요즘 블랙잭 창작비와 다 나오면 사야겠다 오. 생각하고 있어요. 오. 내가 할 걸 그랬다. 데스카 오사무의 네. 기행을 잔뜩 모아놓은 이런 근데 그 양반은 저의 신이지만 정말 기행 잔뜩이에요. 정말 악마입니다. 이 사람은. 나중에 우리가 지상 씨의 그 행적을 뒤돌아보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어쨌거나. 왜냐면은 손지상은 마감 일정을 되게 잘 지키고 그렇죠. 일정을 잘 지키다 못해 남는 시간에 시키지 않은 걸 더 하는 다른 걸 사람인데 쓰는 사람인데 데스카 오사무는 일도 자기가 일정에 못 맞출 걸 알면서도 7명씩 10명씩 불러오고 그런 다음에 만화를 그리는데 기한이 너무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한 컷 배경을 못하고 편집자가 뺏어가가지고 편집자가 도망쳐가지고 그걸 원고로 인쇄를 한 거예요. 근데 책이 나왔는데 한 페이지에 한 컷의 배경이 없고 하얀 거예요. 뒷배경이. 어시스턴트가 딱 보면서 아니 만화 보면서 배경이 하얀 건 있을 수 있잖아요. 아 이거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왜 작가님이 아무 말씀 없지? 하고 뒤돌아보니까 눈물이 펑펑펑펑 쏟으면서 이를 꽉 물면서 이거 이렇게 울분을 참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악마 같은 인간이 편집자가 도무지 이걸 마감에 못 맞춰가지고 원고 좀 뺏어가가지고 한 컷 비웠다고 울어요. 나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보면은 이미 정말 그런 사람인데. 그래 넌 좀 그런 사람이야. 대사가 그런 사람이래요. 마감을 아무리 많이 줘도 자기는 항상 마감에 늦는데요. 왜냐면 최선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완벽주의자니까. 최고를 해야 되고 내가 이 기한에 쏟아부을 수 있는 걸 다 쏟아부어야 되기 때문에 마감이 1개든 2개든 3개든 어차피 다 똑같이 최고의 최고를 그래서 쏟아부으니까 똑같이 오래 걸려요. 네. 그러니까 만화의 신이 되는 그렇죠. 거겠죠. 그리고 재밌는 거는 그런 분임인데도 불구하고 슬쩍 넘어가시는 부분은 슬쩍 넘어가셨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유가 있어요. 그건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슬쩍 넘겨놓고 재판 나올 때 다시 다 그리세요. 아니 3권 보니까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냐면요. 중국에서 아, 해석판이 나온 거야. 안경. 맞아, 해석판이 나오는데 인쇄질이 너무 구리고 종이 판형이 일본 판형이랑 다르니까 너무 잘렸구나. 엉망으로 나와 잘리고 배치가 이상하고 이러니까 데스카우사가 뭐 빡이 쳐가지고 중국어 되는 사람. 처음부터 다시 그렸어요. 그 판형에 맞춰서 수정해가지고 그런 사람이에요. 해석판인데 자기한테 인쇄 안 들어오는데 아유. 그러니까 존경하게 되면서 난 저렇게 이 살지 사람 말아야겠다. 살 어쨌든 나는 어쨌든 행복하게 살고 싶고 내 가족과 내 주변 사람들을 아끼고 싶고 소중히 하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살지는 않아야겠다는 생각과 동시에 존경하는 마음이 드는 이런 좋은 작품입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한 사람이고 세상에 있으니까 아 저 사람 대단하지 싶은데 네. 옆에 있지 말아야겠다 싶은. 네. 아, 이거 완전히 저랑 좀 떨어지게 해주시면 아 저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 능력으로나마 인간성.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아니 사람이 알아요. 아저씨는 뭐 그냥 귀엽죠. 네. 감사합니다. 귀여운 사람이에요. 네, 전 착한 사람으로 살 거예요. 네? 네. 알았어요. 아니 못 들어서 그런 거예요. 뭐라고요? 아니, 착한 사람으로 살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아, 과자 먹을래? 네. 과자 먹으려니까 먹으면서 닥치고 있으라는 얘기지. 네. 난 입이 크니까 그렇지 얘기할 수 있어. 네, 그러면 자, 그다음에 코너는, 이제 네, 새로운 잠깐만요. 코너로. 네. 네. 아주 핫한 코너죠? 핫합니다.
크로스 카운터. 네, 크로스 네. 카운터 여러분, 그러니까 예. 크로스 카운터 청취자 여러분의 사연을 들어 크로스 카운터를 날리는 네, 보인다, 저희가 이 사연을 받기 위해서 취재를 직접 했습니다 저희가. 네. 막 지나가는 저희 분들. 청취자들을 붙잡고 네. 자리에 앉혀다가 너 이런 일이 있었을 거 아니야? 아니 그러진 않았어요. 그렇게 강압적이거나 네. 불법적으로 혹은 자기적으로 받아내진 않았고요. 그런데 왜 이걸 사람은 이야기를 듣던 사람이 나 이거 확 엎어버릴까 보다 이런 얘기를 하죠. 막 이러고. 사람이 기억은 캐다 보면 캣으로 나오는 법이잖아요. 이거 어쨌거나- 조작법은 다 신고한다 그랬는데 그 사람. 아니, 부작 방송 다 어쨌거나 넘어갈 거예요. 뭐 저희 crosscounter@gmail.com이나 네. 아니면 뭐 트위터에 네, 트위터 트위터 계정 아니면 있듯이 트위터 계정이나 DM도 HSF이나 되고. DM이나 이런 쪽으로 사연을 온갖 보내주시면 방법으로 저희한테 주시면 어떻게든 주시면 저희들이 이걸 알아서 잘 보고서 받겠습니다. 알아서 잘 소개해드립니다. 그럼 네. 남자분 사연부터 한번 가볼까요? 네. 누가 읽을까요? 남자분 사연이니까 남자가 제가 읽을게요. 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야기인데요. 교생 선생님이 제게 여기서. 책 선물을 주셨어요. 올. 저한테만 주셨던 것 같습니다. 올. 저는 남녀공학 학교를 다녔고 분반이라서 남자반이었습니다. 오. 저희 교생 선생님은 왜 교생 같은 분이었어요. 교생이라고 하면 다들 아는 그런 특유의 분위기 있잖아요. 여자. 예, 긴 여자, 머리- 여자. 여자죠. 음. 여자인데 긴 머리를 묶고 다니는 그런 분이었어요. 고2 때 고생 선생님 여자 것도 와. 그렇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교생 2학년의 눈엔 그치, 딱 긴- 예쁜 교생 선생님 복장 있어요. 어설픈 정장에 어설픈 화장에 근데 좀 이게 풋풋하고 네. 그러니까 어른이긴 아이는 어른인데 어른으로 풋풋하고. 보이면서. 아 근데 딱 보면은 자기랑 생각보면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 그쵸. 3살 4살밖에 안 나. 근데 누나야. 어른스러움이 있고 고등학생 어. 입장에서는. 그래서 제가 한 번만 더 반복해서 읽자면 고등학교 2학년 눈에는 예뻤어요. 아, 진짜. 반에서 다 같이 영화를 보러 간 적도 있습니다. 티켓값은 각출했지만 밥을 사주셨었어요. 그냥 음. 피자였지만. 아니 피자는 대단하지 뭐. 마지막 날에 편지랑 같이 잠깐만, 찍으셨는데 이거 남고생 단체한테 남고생 최소 30명한테 피자를 쏜 거잖아요. 피자 스쿨. 한자상 깨졌을 텐데 이거. 괜찮아. 돈도 많은 집안이었던 얘기겠죠. 모르죠 그거. 아니 뭐. 그냥 쓴 거죠 교생이니까 자기 담임 아 애들한테. 5만 원에 끝낼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아 피자 스쿨 같은데 가면 5천 원에 피자 한 판인데 근데 남고생이 피자를 반판 먹는다고 계산하면 반판. 마지막 날에 편지랑 같이 찍으셨는데 네.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네, 편지 다시 써주세요. 연기로 가야 감정 잡아야 되잖아. 알았어 네. 미안해. 마지막 날에 편지랑 같이 책을 주셨는데 수험생이 보아야 하는 한국 단편 소설 30선이었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별다른 의미는 없긴 하겠지만 제가 책을 좋아해서 주셨던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오. 책을 좋아한다고 이야기를 한 적은 없다 이거지? 네,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책을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그런데 어떻게 저희인데 알고 책을 주셨다. 너는 책을 좋아할 것 같아 라면서. 나한테만 책을 주신 거고 네. 편지랑 이거- 같이 주셨다. 나 언제까지 연기해야 돼? 아니 그다음은 끝났어. 그다음은 되지 뭐. 지산 씨로 돌아오세요. 네. 그래서 이거 작업입니까 영업입니까? 작업입니까? 영업입니까? 작업? 아 그냥 교생 얘를 한 거죠. 아, 교생 출신이라서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 네, 제가 교생 출신입니다. 제가 네. 근데 이거 그 해봐서가 아는 데는 너무 꼰대 같아서 좀 또 경멸을 눈한다. 그런데 아니 근데 교생 그 맡으면은 그 책임감이 생기거든요. 그 담임 반 애들한테 이거 좀 챙겨줘야 되고 그래서 그 하는 동안도 계속 신경 쓰게 되고 끝나고 나면 끝날 때 뭐 편지 써주거나 선물 하나씩 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아무 의미 없다? 아 근데 수험생이 아, 근데- 보아야 하는 한국 단편소설 30선 네, 네. 이 초이스가 어떠냐? 난 네.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이- 은근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좀 헷갈리는 게 아니 그 나에게 저기- 따라와. 이걸 수도 아니 있잖아. 아니야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지금 머릿속에 그게 생각나요. 넌 학생이고 난 선생님이야. 너 옛날 거라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근데 넌 학생이고 난 선생이야. 아, 요즘 그런 거 다 뛰어넘잖아. 아니, 그러니까 이 시절엔 아, 잠깐만 이분 네, 이 시절 그 시절 분은 맞습니다. 네, 맞아요. 몇 살이셨는지는 뭐 저희는 모르겠지만. 모르죠. 저희는 알 수가 없어요. 아니, 근데- 생각해보니까. 아니, 근데- 물론 이 사연은 저희가 받은 걸 좀 이제 읽기 좋게 근데 각색을 하진 않았고요. 거짓은 없어요. 네, 사실이에요, 사실. 거짓은 전혀 없어요. 아 그냥 본인이 누구인지 추정할 수 있는 걸 뺐죠. 네. 그리고 근데- 제가 되게 연기 톤을 읽었어요. 근데 봐요. 저기 그 책 좋아한다는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책을 줬다는 건 일단 그렇죠. 신경을 써준 거고 아 그쵸, 얘가 그쵸. 얘는 책을 눈여겨 좋아하는구나. 봤다는 얘기죠. 기본적으로. 네.
네. 좋아하는 애구나 싶어서. 근데 문제는 반 전체로 눈여겨봤는지 얘만 눈여겨보는 거지 우리. 근데 아니 초이스가 마음에 걸리는 게 수험생이 보아야 하는 한국 단편소설 아직도 마음에 30권이라는 걸려? 건. 응. 그러니까 이 책을 좋아하는 사람 내 초이스는 아니잖아. 그쵸. 책을 좋아하는 선생님의 사람이면은 초이스지. 좀 더 얘는 책 중에서도 뭘 좋아해 싶어서 이런 작가를 좋아할 거야. 혹은 이런 아니 근데 글을 그런 걸 잘 읽을 거야. 모르겠으니까 그냥 이거 다 좋은 거. 그러니까 저인망식으로 다 걸을 수 있는 걸 준 거 아니면 아닐까? 반대로 평소에 제가 책을 안 읽는데 얘가 책을 읽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얘가 마음에 드는 선물을 찾아야 되라고 막 고민하는 무난하고 끝에 괜찮고. 무난하고 괜찮고 어떻게든 난 모르지만. 한 게 아니냐. 근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반대로 내가 책을 왜 좋아하면 이렇게 신나해? 그게 제일 신나고. 책 선물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 그래. 책을 좋아하면 아니야 얘 책 영어를 많이 하지 뭔가 선물을 많이 안 해. 그만큼 상대가 그러니까 책 선물이 조심스럽다는 걸 알잖아요. 게다가 사실 무슨 책을 좋아하는지 정확히 얘기를 해본 건 아니야. 그래서 좀 더 안전하고 모범적으로 가기 위해 이런 책을 골랐을 수도 있지 않을까. 너무 많이 생각한 거 근데 아니에요? 그것보다는 꿈보다 해몽. 그냥 교생다운 풋풋함이 좀 느껴져서 좋은 초이스입니다. 그래요? 갑자기 왜 영화 평가해요? 감독 일자로 아니 그렇잖아. 아니 생각을 이몽상수이? 해봐. 에이 자, 공상수 자. 여기서 이 책이 안 나오지. 근데 잠깐만 국문과라고 써있단 말이에요. 아 이분이 네, 그럼 교생분. 이것 때문에 국문과를 갔다라는 아니 교생분이 군교생분이 네 국어 담당 아, 하셨다고. 국문과라고 딱히 책 많이 읽는 거 아니고 아 근데 그래요? 국문과 출신이잖아요 제가. 아 그래요? 근데 네. 플러스 알파로 국문과 출신인데 책 많이 안 읽어가지고 응. 잘 뭔지 알지는 못하겠는데 내가 얘 앞에서 좀 멋있어 보일 수 있는 이런 초이스를 교생의 눈에서는 교생 정도쯤이 되는 연령대 젊은 분의 눈에서는 수험생이 보아하는 한국 단편소설 30선 이 최선이었다라는 거 생각을 하면은 너무 이거 귀엽고 교생답고 이런 풋풋함이 느껴져서 글쎄요 저는 좋지 않나? 여기서 갑자기 비토를 하나 놓자면 내가 보기엔 최악의 선택인데. 그런가? 응?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선물 하나 줘야겠고 가끔 보니까 기억나게 책 보는 것 같긴 한데 별로 없나 허리도 귀찮은 거 수험생 있네 여기 타! 자! 영업도 작업도 아니었다 두둥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거 끝나고 이따 얘기해줘야겠다 제가. 잠깐만 이거 저희 각자 하나씩 해설 내놓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 저는 그냥 갑자기 아니 뭐 아, 그래요? 편하게 하세요. 아 그럴 그럼 수도 저는 있지. 교생이 책을 좋아하는데 일코를 하기 위해서 제일 무난한 모범적인 걸 골랐다. 에이 일코 안 해. 책 좋아하는 애들은 일코 안 해. 일코 해요? 니도 안 하잖아. 일코 해? 안 하잖아 봐 교생이었잖아 교생이었잖아 일코 안 하잖아 두둔 넘어가고요 너 지금 저기 구석 가서 네 인생을 좀 되돌아보고 와. 자 이제 정리를 하자면 네. 이번 일은 어쨌든 왜 굳이 이 책이었는가에 대한 의문점을 남기는 점에서 여자분 사연으로 넘어가도록 재수봐. 아니 라이트를 킵시다. 라이트 켜요? 그래서 하시죠. 영업손 들고 잠깐만. 작업손 들고 해서 잠깐만. 숫자를 그들한테 이런 컨셉은 너무 좀 아, 근데- 뭐야. 영업이 각자 작업을 의견을 결정해달라는 거 아무튼 아니야 영업인 것 같아 작업인 것 네. 같아. 영업인 것 같다. 손. 아 그러니까 지금 손을 계속 아, 나니까 말- 영업 그래. 영업? 영업이냐 작업이냐면 이건 변세가 없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골라보라고. 둘 다 아니다. 둘 둘 다 다 아니다 아니다. 둘 다 아니다. 저는 뭐 작업 가겠습니다. 작업 갈 오. 겁니다. 풋풋함? 풋풋함. 풋풋함? 풋풋함. 나건 둘 다 아니다지 뭐 그럼 좋은 작업은 아니지만 이게 좋은 뭐야?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사실은 내가 작업이라는 게 보기에도 있어. 어설픈 작업일 것 같은 확률이 좀 있어. 네, 그게 이제 어. 학생한테 정말 작업을 건다기보다는 뭔가 좀 이거는 신경을 호감에, 써준다. 이제 그러니까 호의의 그러니까 표현이야 문제는 이 학생한테 특별히 신경을 써준 거냐. 반전체한테 호의를 보이는 아니면 거냐 관심이 없어서 잘 몰라서 아 했던 거냐. 옆사람이 집사람 되고 집사람이 옆사람 되고 이러는 거지 뭐. 아 잠깐만 그래요. 이 학생한테 특히 신경을 쓴 거냐 아니면 그냥 신경을 못 써서 이걸 골랐느냐 하면 저는 후자를 고르겠습니다. 난 뭘 모르니까 이걸 골랐다고 나도 뭘 모르는데 신경을 신경 쓰는 쓰려고 거다. 최대한 노력해서 그런 그러니까 거야. 작업이라는 거지. 아니죠. 그러니까 아니라고. 아니라는 거죠.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수험생으로 몰라서 보고 그런 골랐다 거다. 이거야. 아, 근데 여기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고민해서 수험생이니까 라고 골랐다는 고등학교 거고 2학년인데? 어? 아니 그러니까 아, 이랬다는 그럼 거고 고3 되는 건데. 아니 이쪽으로- 차라리 이런 거 읽는 건 고1, 고2 때 읽어야지. 그러니까 이거는 아, 여기는 내가 그게 이걸 작업이다. 좋아하니까 예, 그렇게 넘어가도록 100%는 하고요. 아닌데 작업에 가까운 것 같다. 네. 내가 이걸 좋아하니까 너도 이걸 읽었으면 좋겠어를 넘어서서 너에겐 이게 필요해라는 이런 신경 포지션을 써주는 좀 거. 자주 여러분 생각해요. 여기서 자꾸 혼란스러우실까봐 제가 정리하기 위해서 얘기하는데요. 청취자 여러분 소설가의 머릿속에서 항상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네. 모든 그리고- 서사에 이게 짜맞춤을 하죠. 그리고 네. 우리가 네. 이거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든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게. 네. 이미 지나가죠. 네. 지나가지 않았을 네. 수도 있지. 네, 돌아갈 수 있지. 사실 그러니까 교생을 뭐 못
만난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뭐 저못 만났어요. 저기 학생 입장에서 교생이 온다는 건 굉장히 큰 이벤트고 그쵸. 좀 이제 재미있는 기억들이 많이 남기 좋은 그런 시기인 것 난 같아서 좋은 기억이 없지. 네. 네. 큰 그거 이벤트의 없어요. 주인공이었어. 아, 좀 아이 네. 네. 좋았겠다. 또 네. 자기 자랑을 네. 했구나. 아, 감사합니다. 여자분. 자, 여자분 사연으로 넘어가도록 네. 하죠. 예. 여자분 사연은 DC님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왜요? 네? 이거? 그냥 낭독해야 되니까. 아. 이따가 다음 코너에 또 완선 씨가 해야 되기 그러네.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읽을까? 아, 건님 읽는 거 어때요? 건님. 대설하지네. 그럼 뭐 제가 읽죠 뭐.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건 안 돼. 안 되니까 쿠발에 한 명 나오지 않으면 내가 네, 읽어버릴 거야. 귀엽게 발랄하게 진짜 두근두근하게 해주세요. 난 그렇게 못 읽거든. 네. DC는 그렇게 읽을 수 있을 거야. 내 인생에 귀엽고 발랄하고 두근두근했던 적이 잘 없는데. 지금부터. 잠깐만요. 그냥 읽어요. 괜찮아. 그럼 달라. 그냥 읽어요. 연기하지 아, 말고. 심쿵했던 사연이 있어서 도와드립니다. 어색해. 안 되겠다 진짜. 이거 안 되겠다. 그러면 그걸로 해요. 그거 그 옛날에 그거 뭐야 무슨 백서? 진짜 롤러코스터에 나왔던 거. 정말 심쿵했던 사연이 있어서 들려드려요. 뭐 이거. 그렇게 할게요. 정말 심쿵했던 사연이 안 돼, 있어서 안 어울리잖아요. 정말 심쿵했던 사연이 있어서 들려드립니다. 자연스러운 게 제일 만화방에 좋다. 대한 이야기예요. 상수동 만화방. 상수동 만화방. 네. 제가 만화방에 갈 때마다 보고 싶다고 2달 동안 노래를 부르던 만화가 있었거든요. 잠깐만, 여기서 상수동 만화방이라는 게 특정 만화방의 이름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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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돌이라고 하는 애가 옆에 사무실에서 놀러 오면 그곳입니다. 네, 고양이가 있고 만화가 있고 여주인분이 계신. 혹시 들어왔냐고 보고 만화가. 싶다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갔는데 주인분이 잠깐만 저를 불러 세우시는 거예요. 기다리라고. 여보세요? 잠깐만요. 네. 갑자기 깨졌잖아. 아까 내가 계속 그랬어. 네, 사연. 네. 혹시 들어왔냐고. 네. 보고 그리고 싶다고. 카운터 네. 뒤쪽에서 그 만화를 랩핑도 안 뜯은 걸 새 걸로 딱 꺼내주시는 이거 거예요. 완전 새삥이야. 장비가 달라졌잖아. 어이 아줌마 좋은 말 들어왔어 이런 거잖아. 저를 기다리셨다고? 자, 아무튼 저를 네. 기다리셨다고. 임자가 따로 있으니까 안 뜨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 만화를 보고 싶다고 했던 걸 그 기억해 주시고 네. 전지를. 정말 그거 완전 설렜어요. 그분이 여자분이고 저도 여자였는데 저는 어쨌든 성별은 남자고 여자 좋아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분의 감정이 이입을 하자면 난 설렐만 하지. 네, 소소하게 설레는 또 에피소드네요. 너를 위해 준비했어. 널 위해 그쵸. 준비했어. 그것도 랩핑도 안 뜯은 거. 사실 그걸 기억해 줬다는 것도 되게 인상적인데 저기 그걸 여튼 비치에 둬야지 장사가 되는 그게 회전이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그 계속 말씀하셔서 제가 기다렸어요. 널 위해 라고 준비했어. 딱 너를 위해 준비했어. 잠깐만요라고 카운터에서 딱 꺼내주세요. 여보세요? 잠깐만요. 일단 잠깐만. 저기 잠깐 새 만화책을 1권부터 끝까지를 딱 꺼내준다는 점에서 이미 설레는 거 아니에요? 나 예전에 그런 거 해준 적이 있는데 참았어. 나는 그것도 설레긴 나중에 설렜을 거예요. 난 나중에 그건 그거 해보고 아니고. 싶어. 널 위해 준비했어. 한 집 딱 꺼내는 게 남자 훈련소야. 좋다. 별경 남자 나 좀 훈련소. 설렐 것 같아. 널 위해 준비했어. 둘이 하세요. 남수. 둘이 하세요. 내가 둘이 밀어줄게. 그런데 잘해봐. 그런 거 해보고 싶은데 저기 그 사연 들어오는 거 아니야? 저 1권부터 끝까지 남자 훈련소 선물한 적 있는데 찾았어요. 어쩌죠? 저가 한 얘기 듣고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이왕하실 거면 다른 걸 해보세요. 이토준 씨의 공포만화라든가. 그것도 많죠. 네, 여튼 그 새 책을 딱 응? 고이 보관해뒀다가 그쵸. 1권부터 끝까지 전지를 딱 꺼내주셨다. 작업인가요? 영업인가요? 영업입니다. 영업이죠. 영업이지. 이건 영업이야. 만화방이잖아. 상수동 만화방 많이 가세요. 이걸 작업이라고 하면 상수동 만화방에 대한 이런 명예훼손으로 뭐가 또 우리가 클레임이 들어올 수도 있다고요. 이거는 네, 영업입니다. 좋은 영업을 하는 좋은 엄청난 만화방입니다. 좋은 영업. 좋은 만화방이지. 만장일치로 영업. 여기가 정말 좋은 만화방이라고 대신 영업을 해드리고 있는 걸로 하죠. 네. 난 아직 안 가봤지만 영업해드릴 거야. 사진 예쁘고 크래픽 너블 많다고 하더라. 네, 여튼 네, 좋은 이야기네요. 그러니까 훈훈하고 소소한 그런 그리고 좋은 무엇보다 저번에 명대사 뿜뿜 같은 건 우리들의 흑역사가 쌓여있는 코너였다면 이거는 다른 사람들의 흑역사를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우리한테 부담이 없어. 이야기. 꼭 흑역사할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가 피해가 안 가. 지금 그걸 꺼내서 피해가 갔어 우리한테 지금. 난 내는 거 아니니까. 아니에요. 양반아 지금 우리가 지금 피해가 갔잖아. 그것 아무튼 때문에. 이거 말고 뭐
그러니까 뭐 그냥 책에 얽힌 그런 이런 기억에 남는 꼭 어떤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더라도 네.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좋았던 것 같다 싶은 이야기가 있거나 아니면 뭐 옛날에 그 책 봤는데 기억이 안 난다. 그 만화 봤는데 뭔지 모르겠다. 그런 거 물어보시면 저희 네. 준비된 영어방에서 찾아드립니다. 최대한 찾아서 알려드리기도 하고요. 아니면 뭐 그 지하철 타면 붙어있는 좋은 사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보내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좋은 사연 같지 않게 읽어드리고 박원순 시장님한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약간의 각색이 가해질 수 있지만 저희들이 거짓말은 안 할 거라는 거. 왜냐면 이게 각색이라기보다는 읽기 쉽게 뭐랄까요 라디오에 적합하게끔 문장의 윤문을 가한다 좀. 그리고 신변 보호를 위해서 내용을 조금은 가리고 이러긴 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아니면은 뭐 물론- 예를 들어서 네. 뭐 어느 책에서 뭐 어떤 뭐 캐릭터나 뭐 이런 사건이 나오는데 이거 정말 이상한 것 같다 혹은 뭐 이거 정말 좋은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하냐 뭐 이런 예. 진짜 뭐 아무거나 보내셔도 잡담. 네. 물론 그리고 자기 신분을 밝히고 싶다. 뭐 그런 것도 밝히셔도 상관없- 돼요? 그런 상관없습니다. 네. 네. 공개적으로 막 공격만 안 하시면 돼요. 공격 이런 공격 있잖아요. 너님이 방금 읽었던 그 연기 정말 더러웠어라든 그런 거. 그러면 난 상처받아서 울면서 연기할 거예요. 작년에 그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자료조사 틀렸던 이런 방송 뭐 이런 거 식으로 공격하고 뭐 이런 것도 뭐 저희 그분은 게스트 오시면 참 좋죠. 그쵸 오시라고 해요. 저희 네. 무슨 크로스 카운터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네. 자 다음은 낭독의 그렇죠, 뭐. 쾌감 네. 완선 씨 전용 코너입니다. 네. 아니었어 이 방송 전체가 심화선 전용 아니야. 전용은 아니죠. 그러지 마시고 그리고 이것도 제가 제안한 건 아니잖아요. 아니요 알았어요. 제안은 당신이 했어요. 그래요? 네 그걸 내가 좋아하잖아. 당신한테 떠넘긴 거지. 맞다. 저희 초반에 그러니까 크로스 카운터 시작할 때 네. 막 낭독해 드립니다 뭐 이런 거 준비 원래 하려고 했는데 아무도 부탁을 안 하셔가지고. 네. 그래서 네, 이번 뭐 회에 이런 내가 것도 얘기한 건 맞아. 네. 내가 이야기했고 그래요? 좋은 문장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근데 어차피 이거는 정확히 이게 기승전결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내가 제안했는데 내가 제안하고 우리 다 같이 해봤자 어차피 분량은 모자라고 심한선이 분량을 양보할 일은 절대로 없으니까 심한선이 이걸 몽땅 다 가져가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났죠. 저 너무 이런 캐릭터로 몰리고 있는 것 같은데 원래 이런 캐릭터잖아. 부인할 거야? 네 아니요 뭐 캐릭터니까 네 충실하겠습니다. 이분이 뭐 와우산 큐베가 별명이시죠. 네 충실하겠습니다. 시작. 이클립스는 주갑판 아래 보일러를 15개 거느렸지. 11피트 스트로크를 갖췄고 스터전 선장이 저 배의 진기를 울리면 어떤 강에서든 저 배를 앞지를 수 있는 배는 없어. 상류를 거슬러 올라갈 때도 시간당 18마일은 거뜬해. 53년에는 뉴올리언스에서 루이스빌까지 기록을 세웠지. 난 그 기록을 마음으로 외우고 있어. 나흘하고도 9시간 30분. 그리고 이클립스는 그 망할 AL 샤대를 50분 차이로 눌렀어. 샤델같이 빠른 배를 마려 마시는 몸을 빙글 돌려 요크를 마주했다. 내 귀부인 리즈가 언젠가 이클립스를 쓰러뜨리기를 희망했지. 기록을 깨트리거나 직접 경주를 해서 말이여. 하지만 이젠 알겠어. 리즈는 절대 해내지 못했을 거예요. 나 혼자 스스로를 속이고 있었던 게지. 나에게는 이클립스를 쓰러뜨릴 수 있는 배를 건조할 돈이 없었어. 동료. 1분 10초 걸렸어요. 만족해? 저 미소를 봐. 근데 미소를 보라고. 내가 보기엔 지금 이것도 부족해. 아니에요. 부족하잖아. 사실대로 말해. 피거드림이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배 증기선에 대해서 전혀 몰라도 증기선에 대해 불타오를 수 있는 그런 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여러분 이 노래도 있어요. 그 롤링 온 더 리버라고 거기에 나오는 것처럼 미시시피 강 주변 이런 거 이런데 원래 이렇게 전기선이 크게 떠돌아다닌다고 합니다. 이 여자 좀 질렸어. 뭐야 갑자기? 진짜 인간이 진짜 독해. 그래요. 나 한 5분 전쯤에 데지카 오사무처럼 살지 말아야지 했던 것 같은데. 대지고 섬에 살고 있잖아. 지금. 막 시간 모자라서 편집들이 막 이러고 있으면은 안돼 이렇게 하고 한컵 건너야 된다고. 심지어 배경 하얗게 된 거 보고 때문에 막 부글부글하고 있는 거 울듯이. 듣고 난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1분 50초 아니 1분 10초 이야기 못했다는 부들부들.
근데 이건 솔직히 본성이에요. 그 네이처 너처면 그런 그 인생이야. 여러분들과 함께 그 고민을 해보려고 했는데 제가 귀여워- 그 책을 이렇게 꺼내놨는데 귀여워서 그래, 이렇게 하는 아니요. 귀여워서 그래요. 난 아닌데. 난 아닌데. 네이처 별로 안 너처면 뭐? 귀여운데. 네? 네이처 너처 중에 뭐 뭐예요? 심리학과 유명한 논쟁이 있어요. 이건 본성이냐 아, 양육이냐. 네이처 너처 중에 뭐? 이건 네이처이다. 본성. 감사합니다. 네. 내추럴 본? 내추럴 본. 내추럴 봐. 내추럴본 이디엇? Born to be. 네. 제가 네. 노래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좋은 노래 해주죠. 본투비 관련된. 자, 부활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이번엔? 예? 네, 이번엔 부활 주제를 삼았었고 네. 저희가 부활을 했기 때문에 네. 부활 주제를 삼았었고 이거 이제 전체적인 큰 테마를 제가 지금 여기서 독단적으로 정하겠습니다. 네, 아까 그 CDC님께서 말씀하셨던 영생과 부활의 차이. 영생과 그럴까요? 부활은 뭐가 다르냐? 음, 특기는 같잖아요. 영생이나 부활이나 그게 그거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왜 다르냐? 도대체 왜 피닉제는 계속 부활하는가? 뭐 이런 얘기는 안 할 수 있으니까. 아, 여러분 몰라요. 그분은 안 죽었어요. 죽은 적이 없어요. 저희 논산의 자랑입니다. 저희 본적지인 논산의 네. 자랑이에요. 난 정말 그분처럼 살고 싶어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거 진짜. 아 근데 뭐랄까 그 일종의 퍼니셔 같은 존재라. 아니 왜 가는 정답보다 다 망하냐고. 근데 왜 마지막 정답은 안 망하고 있냐고. 너무 뿌리가 깊기 때문에. 아 맞다. 대신 이름을 바꿨지. 네, 이름 바꾸고. 부활이죠. 아 거기도 부활이죠. 근데 진짜 그게 바로 딱 그 중간 자리에서 길게 가는. 그렇죠. 영생이가 영생이구나. 피닉제는 사실 영생이야. 피닉제는 영생이에요. 영생이네. 아까 못 쓰네. 일단 영생과 부활의 이 정의를 내리자면 어떻게 차이가 있나요? 네. 영생은 역시 죽음을 모르는 것. 죽음을 피하는 것? 네, 죽음을 피하는 것이고 음. 그리고 부활은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싶어요. 그러니까 추상도로 보자면 죽음과 삶이 있다면 삶에만 집착하는 것이 영생이라면 죽음과 삶을 포함해서 전체를 다 받아들인 것이. 한 단계 위에 있는 게 부활이다. 부활이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지 않을까 아, 싶어요. 그냥 그러네요. 부활은 죽음을 전제로 하니까. 네. 그럼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2부 주제 제목이 딱 그거잖아요. 죽어. 죽어봐야 정신을 차린다. 정신 차리지. 응. 그치. 죽어봐야 정신 차리지. 네. 잘 어울리네요. 그러니까 철학은 죽음에 대하여 배우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메멘토 모리 뭐 이런 네, 얘기도 메멘토 그래서 있는 모리죠. 거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영생이란 것보다는 부활이란 게 하나의 네. 경험치로서 더 강한 경험치인 거잖아요. 그렇죠. 진화에 가깝다고도 할 수 음. 있겠죠. 더 강해진다는 그러니까 레벨업이라. 그러니까 영생은 지금 상태를 꾸준히 유지하는 거고 음. 부활은 한번 변신을 하는 거니까. 그렇죠. 현상 유지냐 이제 변화냐. 그리고 한번 죽음으로써 자신의 과오나 잘못을 씻어내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요. 자신의 부족함을 정리하는. 네, 그래서 사실- 저희가 부활을 했죠. 네. 왜 성인식 많은 성인식 의례가 그 죽음을 그렇죠. 상징하는 죽음을 죽고 경험하는. 나서 새 사람이 되는 이제 더 이상 어릴 때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해도 좀 용서를 받고 그 남의 보호를 받아야 되고 그런 존재에서 새롭고 강하고 그런 시련을 거쳐 나온 그런 어른이 그렇죠. 되는 게 바로 성인식이잖아요. 죽음을 한번 가상적으로 체험하고 나온다는 그런 그렇죠. 모티프가 전 그래서 세계 좀 잔인한 것도 많고. 그렇죠. 공통적으로 보이니까요. 음. 번지 점프도 그런 거고 원래 시작은 뭐 그 범죄점 거기서 나온 원래는 거였어요? 더 높은 성인식이에요? 탑을 만들어서 아. 나무 덩굴에 발을 묶고 죽을지도 몰라요 잘못하면. 근데 음. 뛰어내려서 뛰어내린 사람은 어른으로 성인으로 인정하는. 인정받고. 실제로 성인식 중에 보면 뭐 뛰어넘고 뭐 달리고 뭐 그렇죠. 그런 것도 많고. 할례도 뭐 그런 네. 뭐 불을 피워놓고 위를 그 달리고 뛰어넘는다든가 그것도. 뭐 불을 파이어 워킹을 한다거나. 아니면 샤먼킹에서 것처럼 네. 강해지는 네. 죽어서 일어나서 강해지는. 네, 굉장히 그것도- 적극적으로 네. 사실 특훈 이런 것도 거의 그렇죠. 죽을 정도로 한 다음에 특훈은 사실은 의미가 네. 사실은 특훈 그 자체는 신체적으로 강하게 만들어주는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이거는 그 스포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정신적으로 한번 벽을 한번 깬다는 표현을 쓰는데 예를 들어 격투기 같은 경우엔 원래는 해서는 안 되는 게 일본에서 많이 그런 짓을 하는데 샌드백 달아놓고 계속 차라 그래요. 그러니까 30분 동안 차라 이런 게 아니라 언제 끝날지 모르게 계속 차라 그래요. 그러면 사람이 정신이 슬슬 망가지기 시작해요. 그 형무소에서 옛날 그 수용소처럼. 고문처럼. 네, 근데 그런 경험 그 심리 상태가 격투기에서 상대방이 넘어져서 어떻게 이길지 모르겠다라는 그 심리 상태랑 비슷하다는 거죠. 저 순간 세인트 세이야가 떠올랐어요. 성투사 성씨. 그렇죠, 그렇죠. 네. 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한번 체험을 하게 해서 그거를 스스로의 힘으로 넘었으니까 기술적으로 강해진 게 아니라
멘탈이 강해진다는 거죠. 맞아, 정신력이. 그런 개념으로 하는 게 원래 특훈이기 때문에 특훈 보면 말도 안 되잖아요. 마구 던지는데 무슨 그 물에다가 기름 띄워놓고 불 붙여놓고 거기에 공 던져서 그게 갈라지게 해라 뭐 이런 통쾌 나오는 건데 라든가 이런 말도 안 되는 특훈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얘를 죽이는 거죠. 과거의 다시 나를, 살아나도록. 네, 재련하듯이. 극한의 상황을 넌 이미 경험해봤고 똑같은 상황에도 넌 이걸 할 수 있어 라는. 근데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궁극적으로 신체적인 변화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레벨업이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 생각나는 게 그 이와는 반대로 영생하는 존재들 예를 들면 뭐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귀족적인 위치에 있는 흡혈귀라든가 그렇죠. 그런 존재들은 굉장히 권태가 많이 그렇죠.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권태하고 타락하고 그러니까 점점 그 뭐랄까 고여 있는 물은 그렇죠. 썩는다는 것처럼 그런 미쳐버리는 네. 것도 있고 설정 따라 다르지만. 네 그렇게 되는 그렇죠. 식으로 그려지는 것 같은데 반대로 같이 좀 그러니까 불사라도 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경우는 굉장히 단련된 그런 그렇죠. 캐릭터가 되는 그렇죠. 것 같아요. 그 뭐 굳이 꺼낼 건 아니겠지만 니체가 얘기했듯이 나를 죽이지 못하는 건 뭐 나를 더 강하게 한다는 말이 있지만 죽이는 고통이 더욱더 강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 논리대로. 살아날 수 있으면 네. 아까도 타이에데 몸이 일부에서 좀 나왔잖아요. 네. 근데 타이에데 몸의 테마 자체가 영원히 오래 사는 마족이 있고 한순간 촛불처럼 살고 끝나는 인간이 있는데 이 인간은 대신 너희들만큼 오래 살고 강하진 않지만 그만큼 밝고 빛나게 이 모든 순간을 불태워서 산다라는 것 자체가 타이에데 몸의 테마고. 일종의 그 네. 전체 드래곤 퀘스트 전체 주제이기도 하죠, 사실은. 그렇구나. 제가 드래곤 퀘스트를 1화를 모를 때 그냥 뿅뿅 하는 수준으로라서 그러니까 그런 거는 언제나 모든 서사의 가장 큰 테마였던 것 같아요. 영생하는 존재, 죽음을 모르는 존재, 그리고 이거에 맞서 싸우는 부활하는 존재. 근데 왜냐면 근데 영생한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인간에게 있어서는 공포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를 극복하는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하나의 성장 구도죠. 그 아까 거기 뭐야 특훈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원래 그 특훈이라는 개념이 유행하기 시작했던 게 그 카지와라의 키의 마고 만화 같은 거나 그런 격투기 만화에서 자주 나왔던 개념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카지와라의 키의 평생 테마 중에 하나가 계급투쟁이에요. 사실은 밑에 있는 그래서 주인공이 항상 여자 주인공이 항상 고귀한 집 딸내미고 주인공이 거의 그 소년원 갔다 온 양아치인 이유가 소년원 나온 양아치인 애가 고귀한 애랑 그 사랑을 하게 된다거나 혹은 그거랑 대립을 하게 된다거나 해서 특훈을 통해서 영생의 벽에 있는 부르주아를 이겨내려고 하다가 결국에 못 이겨내고 그 특훈 때문에 자기 몸이 망가져서 이 신체적인 한계 때문에 망가져서 쓰러진다라는 테마가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거인의 별에서는 결국에 어깨가 망가지고 지게 되고 내일의 별에서는 그래서 하얗게 불태우는 거고 그런 식인데 안 그런 작품 같은 경우는 실제 살아있는 인물이 주인공이니까 예를 들면 그 오야마 마스타스 최배달이 주인공이면 안 죽었으니까 대신에 그 인물은 더 이상 현업에 격투로 안 나오고 제자들의 이야기로 내려간다거나 그런 식으로 되는 건데 기본적으로는 계급투쟁이에요. 네. 그리고 그 계급투쟁을 통해 느껴지는 남성들 간의 호모에로틱한 우정 그것이 단순히 호모에로틱한 우정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SM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 특훈한다고 괴롭히는 걸로 나오고 아버지의 애정이 특훈한다고 애를 괴롭히는 걸로 나오고 하라는 공부는 하는 사랑하는 여자한테 그거 네. 그리고 또 사랑하는 여자한테 꼭 물 뿌리거나 때리거나 그래요. 그리고 차이고 아니 차이진 않아요. 여자애가 달라. 근데 거인의 별에서는 거인의 별에서는 제 기억으로는 아직 그런 연애 테마가 크게 나오지 않던 시절이라 네. 그 여자랑 그니까 그 부잣집 아들 있잖아요. 하나가타 걔가 주인공 누나랑 결혼해요. 그래서 주인공 누나가 처음에 되게 떼콩크리 흐르는 막 오싱이나 그런 뭐야 그 몽순언니 뭐죠? 그 몽실언니 같은 느낌이었는데 부잣집에 결혼하자마자 완전 졸부집 부인 청담동 서머니 같이 변해버려요. 그것도 일종의 개그 코드 중에 하나예요. 갑자기 확 변했다는 이유가 있어요. 거기는 영생이니까 결국 죽음이 없는 세계니까 인간의 세계가 아닌데요. 카지와라 이키의 머릿속에서는 거기는 없어져야 될 악이에요. 악. 누나가 악의 세계로 가버려서 더 이상 누나가 아니 다른 캐릭터 돼버리는 거죠. 아예. 그래서 카지와라 이키 만화에 나오는 인물들이 특훈을 하는 이유는 이 사람들은 이길 수가 없어요. 타고난 체격이 작거나 뭐 해서 근데도 그걸 넘으려고 육체적으로 넘으려고 계속 죽음에 계속 가는 거예요. 죽음에 가서 죽음을 맛봐서 그 독을 먹고 강해지고 독을 먹고 강해져 결국에 그 독에 지는 거죠.
카즈하라 이케. 근데 그것 때문에 당시에 일본의 운동권들이 현실에 대입을 해서 거기에 이제 빠졌게 됐던 건데 그거를 귀족 출신이나 다름없는 데스코삼은 평생 이해를 못했어요. 왜 자기가 그렇게 죽음을 경험하면서 해야 돼? 스마트하게 그냥 체력 단련해서 강해져가지고 나오면 되는 거잖아. 왜 그렇게 한계까지 가서 부딪혀야 그래야 되느냐. 되는지 이해를 못한 거예요. 물론 본인은 그렇게 부딪힌 사람이었지만 그거를 아톰도 그냥 개주 딱 한 번 다고 그렇죠. 끝이고. 네. 그런 죽음을 경험하는 차원이 관념적인 거랑 그 육체적인 거에 차이가 있었던 거죠. 데스코사무의 경우에는 관념적인 거지만 예를 들어 성별이 바뀐다거나 스위치에 따라서 성별이 바뀐다거나 혹은 남자의 몸인데 뭐 여자의 영혼이라거나 뭐 그런 식인데 카즈하라 이케의 경우는 그걸 전부 육체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여자 좋아하는 여자한테 물을 뿌린다거나 뺨을 때린다거나 고문을 한다거나. 네. 아까도 1부에서 저는 해리포터 이야기를 좀 더 할까 했다가 말았었는데 네. 그게 왜냐면 2부에서 좀 더 이야기를 길게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 계급의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나는 윤리의 문제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영생을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존재고 끝까지 살아남는 존재고 죽여서든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목숨을 최대한 연장하려는 존재고 그러니까 볼드모트가 딱 그런 이미지잖아요. 막 유니콘의 피를 빨아서라도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하고 해리포터가 자기의 운명의 적이라고 하니까 얘를 죽여서 자기는 살아남으려고 하고 근데 그 반대로 주인공 측은 죽는 존재란 말이죠. 불사조가 불사조 상징인 기사단이잖아. 거지. 네, 불사조 기사단이라는 상징 자체가 그걸 꽤 많이 암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해리포터도 결국에는 7권에서는 뭐 스포일러가 되니까 근데 그럼 해리포터 말고 캐드릭 디고리 같은 캐릭터를 좀 하자면 걔는 4권에서 나와서 해리포터보다 잘나고 막 운동도 잘하고 좀 더 선배. 네, 좀 더 선배고 똑똑하고 착하기까지 해. 다른 애들이 해리포터 해리가 막 찌질한 애랑 다르게. 해리 왕따 시키려고 하는데 아니야 얘 왕따 시키지 마 이렇게 보살펴주는 이런 멋진 애란 말이야. 근데 얘가 결국에는 해리 지키고 같이 싸우려다가 얘만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는다라는 것, 남을 위해 나를 포기할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은 윤리의 문제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죽은 사람이 다른 방식으로 남아서 주인공 해리를 또 돕게 돼요. 그것은 모든 이런 일본 서사든 어느 서사에서는 꾸준히 나오는 그렇죠. 어떤 의미의 부활이라고 할 수 있겠죠. 형은 죽었지만 그렇죠. 형은 죽었지만 내 가슴 속에서 살아간다라는 것 자체가 그것도 일종의 부활인 거니까 생명적인 의미. 내가 실제로 그 뒤에 중간에 한 번 더 나오잖아요. 그 정신 공격을 받고 이상한 망상 같은 걸 빠지는 상황에 가요 주인공이. 근데 그 상황에서 형이 또 다시 꿈에서 나타나 그레나가. 그쵸. 우린 그란나간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죽음을 맛보면서 저 죽음을 맛본 순간에 죽은 사람을 만나는 거야. 나보다 먼저 죽은 나를 위해 죽은 사람을 만나서. 근데 그 사람이 딱 이렇게 어깨 툭 치더니 야 이제 네가 나보다 키가 크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감이다. 네. 네. 저 여자를 좀 키워놓고 싶은데 어쨌든 그건 윤리의 문제기도 하고 그런 점에서 모든 서사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의 선택에 있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싶어요. 모든 그 사실 가장 윤리적인 선택은 자살이다라는 좀 극단적인 표현이 있긴 있거든요. 그게 아마 그런 데서 오는 거겠죠. 그 저기 왜 용자물에서 마왕과의 최후의 싸움에서는 언제나 죽음의 위기에 처한 다음에 지금까지의 동료들의 얼굴이 지나간 다음에 부활하잖아요. 주마등처럼. 그건 심지어 제타건담에서 나와. 그래요. 그게 모든 서사의 되게 큰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게 초반부에 먼저 이루어지면 초반부에 죽음을 한번 경험하면 그건 히어로물이라고 생각해요. 윤리관을 가져서 난 한 번 남을 위해 죽었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획득했으니까 그때부터 이 사람이 히어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지 못한 인간들은 빌런이 되는 거예요. 영생하는 인간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일종의 책인 아니면 거야. 죽었는데 그래서 죽고 난 다음에 아 나는 혼자가 아니야라고 살아갈 것인가 그것도 아니면 결국 그것도 난 윤리의 혼자야라고 살아갈 것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스파이더맨은 삼촌이 자기 때문에 죽었고 배트맨은 자기 때문에 어머니와 아버지를 잃었어요. 이거는 책무거든. 근데 결코 해소될 수 없는 책무거든요. 죽음은 결코 갚을 수 없는. 그러니까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자가 발전해서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배트맨의 한 에피소드에서는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에피소드냐면은 배트맨의 지하 기지에 배트케이브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어가지고 이렇게 환영으로 있으면은 아버지 어머니 살아계셨군요 하고 배트맨이 이렇게 달려가고
미안해요, 죄송해요 이렇게 막 사과를 하는데 환영이 또 사라져. 환영이 사라지면은 배트맨은 울면서 안돼 제발 제 곁에 남아주세요 이렇게 막 자기의 광기를 유지하기 위한 장치인 거예요. 이건 사람 미치게 만드는 거죠. 나 때문에 죽은 사람이, 그러니까 그때 그 에피소드에서는 배트맨의 부모님이 어떻게 죽었냐고 나오냐면요, 브루스 웨인이 부모님한테 영화를 보러 가자고 꼬셔요. 아니 영화를 보러 가기로 한다고 했어. 근데 어머니가 진주 목걸이를 안 했어. 어머니 진주 목걸이를 하고 나가요. 그거 너무 예쁘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건 특별한 날에만 하는 거야. 라고 하니까 브루스 웨인이 그럼 오늘을 특별한 날로 만들어요. 라고 했는데 정말로 특별한 날이 돼버린 거야. 그 진주 목걸이를 빼앗으려고 강도가 찾아왔고 그것 때문에 부모님을 잃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은 자기 동굴 안에다가 부모님이 언제나 죽는 것을 반복하는 광경을 보면서 사라지는 모습을 재인식을 하면서 광기를 유지하죠. 반대로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책무가 생기는 거죠. 히어로로서. 갚아야 될 게 생기는 거니까. 갚아야 되는데 이거는 정말 죽어도 못 갚는 거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하는 그렇죠. 이런 변태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근데 그 저기 마지막에 변태로 바뀌어. 걔네 변태예요. 이런 영웅적인 이야기에서는 그저 다른 사람의 죽음으로 길이 쌓여나가면서 그러니까 그 왜 왕도를 걷는 사람들은 그렇죠. 다른 사람의 희생을 딛고 있기 시체를 밟고 때문에 간다고. 그 걸음걸음이 더 무거워지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책임을 갖고 이상을 보게 되는, 그러니까 이상으로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그 죽음 하나하나가 일종의 상징적인 부활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기 몸 안에 담아서 가는 거니까. 근데 경우에 이게 따라서 사회적으로 간다면, 그러니까 이거 개인이 아니라 많이 사회적으로 변절합니다. 간다면 경우에 따라서 진짜로 그 무게에 눌려서 변절하기도 하잖아요. 내가 이만큼까지 했는데 더 이상 나에게 뭘 바라느냐라는 그걸 지고 가는 게 왕도죠. 그쵸. 그리고 그렇게 그렇기 말하는 때문에 게 못하는 영생이에요. 거죠. 그쵸. 죽음을 피하는 거니까. 내가 이만큼 하면 됐지 라고 말하는 순간 근데 이게 사회적으로 간다면 그 재물이 있고 음. 그거의 희생 위에 지속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오멜라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쵸. 어슬로르긴의 오멜라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오멜라스를 떠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사회 안에 정말 그런 대속하는 재물 같은 존재들이 있고 그 이상적인 사회는 그런 희생 위에 만들어졌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그냥 그 저기 민속적인 그 재래 같은 그렇죠. 것도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어린 양이나 그런 순결한 동물들을 바쳤지만 사실 그 전에는 인간을 바쳤다는 인식몽양을 해줬다는 게 뭐 예, 저쪽 약간 고대 남미에도 그런 얘기가 또 전해지고. 고대에는 그런 쓰리런 게 인신공양이랑 그 자체는 굉장히 오래된 전통 중에 그렇죠.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단지 재물이 인간일 거냐 아니면은 다른 뭐 양이냐, 소나 양이냐 아니면은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그 수학자 같은 걸 할 때는 그러니까 첫 수확물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게 민속학 연구에서 그런 말이 있는데 수렵을 해야 되는 문명권에서는 재물을 죽여요. 피를 즐긴다, 신이 피를 즐긴다라고. 왜냐면 그래야 자기들이 수렵을 하는 게 정당화가 되니까. 근데 농경 문화에서는 죽이지 않아요. 대신 첫 수확물을 그냥 맛보게 한다라는 인상인 거죠. 그래서 일본의 경우에 스와 신사라는 데서는 거기는 그 수렵 문화권이 남아있는데다가 그 사무라이가 전통이 강하던 데여서 사슴을 키우는데 60 몇 마리인가 전부 목을 잘라가지고 늘어놓고 하는 게 있었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메이지까지 아마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도 이 죽음으로 그게 또 그런 게 있나 봐요. 대만의 고산족에 대한 영화가 있는데 제가 보질 못했는데 3시간 넘는 영화라서 거기서는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상징적으로 부활을 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구를 죽여야 돼요. 아 진짜로? 어른이 되기 위해서. 근데 이게 개화가 어느 정도 되던 시절이어서 일본군이 막 드론에 많이 하던 시절이어서 그 배경이 학교예요. 학교도 아니고 옆에 같이 학교 듣는 학우인데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에 죄책감을 느끼느냐? 안 느껴요. 죽이는 순간 얘 영혼은 내 몸에 들어와서 영원히 나랑 같이 산다. 얘는 안 죽는다라는, 왜냐면 수렵민족이니까. 그래서 얘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얘를 영원히 목숨을 갖게 하는 부활시키기 위해서 내가 얘를 죽인다. 그럼 내가 어른이 된다. 아 눈물을 마시는 새. 아 그쵸. 눈물을 마시는 새, 피를 마시는 새. 가장 친한 친구인 내 친구가 저 용으로 변해서 나랑 같이 살아간다는 그런 그게 수렵 개념이 약간 초반에 나오죠. 네, 고산지대 수렵민족들한테 혹은 일반적으로 수렵을 하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살기 위해 누굴 죽여야 된다는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걸 부활이라는 개념으로 합쳐서 받아들이려고 한다는
연구가 있었다는 얘기를 어디서 본 적 있어요. 죄를 죄로 씻는 거죠. 그 저기 눈물을 마시는 새가 그 저기 가장 많이 반복되는 상징 중에 하나는 그 눈물을 마시는 새와 피를 마시는 새와 독을 마시는 새였나? 네, 독을 네. 마시는 새, 그리고 물을 마시는 새. 네, 물을 마시는 새가 있다. 이 중에 누가 가장 짧게 살 것인가? 누가 어느 새가 가장 빨리 죽을 것인가? 독을 마시는 새! 네, 라고 티나니 외칩니다. 네. 그러나 사실은 물을 마시는 눈물을 마시는 새다. 왜냐 그 눈물은 너무 싫어서 배출해낸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마시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그런 눈물을 마시고 살아가는 새가 가장 빨리 죽는다. 그리고 그게 왕의 상징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눈물을 마시는 존재. 안구가기 네, 때문에. 그걸 짊어지고 그걸 마셔서 받아들이고 그걸 가지고 가는 존재. 즉 자기 남의 영혼을 계속 부활시키기 위해 자기는 계속 영생해야 되는 존재. 그래서 눈물을 마시는 새에서 왕의 비유를 나무의 단풍으로도 비유를 해요. 단풍은 자기가 이렇게 짐으로써 나무를 살리는 이런 존재. 정확히 말하면 그러니까 그 다른 사람을 부활시키기 위해 자기가 영생한다기보다는 부활, 다른 자기- 사람들을 부활시키기 위해 자기가 계속 죽는 거죠. 자기가 계속 죽고 부활하는. 네, 그렇죠. 그래서 하지만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새가 눈물을 마시는 새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말하니까 엄청 있어 보인다. 좋다. 그러니까 이 정도가 잘 팔 수밖에 없고 계속 써줘야 되는데 이 사람이. 저는 뭐 아예 안 읽었으니까 말을 삼가하겠습니다. 감나무 같은 그런 말을 삼가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감나무 세우러 가자는 소리가 너무 많이 나오죠. 이제 윤리 관련된 얘기가 나왔으니까 살짝 반대로 얘기를 한다면 복수를 다루고 있는 추리소설이라든가 복수를 테마로 하는 거죠. 보통 죽은 걸로 가장하고 다른 인물이 되어서 복수한다는 내용의 이야기가 흔히 있잖아요. 옛날부터 있잖아요. 그쵸. 아주 그쵸. 옛날. 여기 점 찍고 네. 다른 사람인 척하고. 아니면 몽테크리스토 백작 같은 것도 결국 그런 계열의 이야기고. 셜록 홈즈도 한번 죽었다 살아나고.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사실 이런 부활이 네. 많이 나온 것 중에 하나는 또 호러인데 호러에도 그런 이유는 사실 죽고 돌아온 존재는 뭔가 특별한 존재이고 그렇죠. 뭔가 불길한 존재. 네, 그러니까 그게 불길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는데 일단 하지만 레벨업을 뭔가- 해서 돌아오잖아. 네. 무서운 거지. 그렇죠. 뭔가 알 수 없는 미지의 것이라서 일단 무서운 데다가 게다가 사실 가장 무서운 때는 그거잖아요. 그 내가 죽인 존재가 되살아나서 얘가 고발해서. 범인이야라고 고발한다 나를. 그렇죠. 죽은 사람이 부활하는 거는 그것도 아까 책임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호러의 영역에서도 일종의 책임인 거죠. 나는 미처 다 하지 못한 거를 죽었지만 그래도 해야 돼 라고 하는 이런 저돌적인 존재가 귀신으로 나오고 주인공은 이거를 재령을 하는 것이 아니라 초혼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못다한 것을 이뤄줄 때까지 도와주는 그 사람의 책임을 다하게 돕는 존재로서 주인공이 존재할 때 호러 공식이 좀 성립이 되는 경우가 있죠. 추리는 이런 고딕이나 호러에서 그 초혼 일종의 초자연적인 형태로 그 한을 풀어주는 존재가 이성이라는 이름을 분해해서 해결하는 그쵸, 방식으로 그쵸. 표현하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 에드거 앨런 포 단편 중에 왜 죽은 자의 시체가 나타나가지고 고발하는 식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 뒷부분에 네, 윌리엄스인가? 네. 그 뒤에 나오잖아요. 고래 등뼈를 이용해가지고 스프링 장치를 만들어서 진짜 시체인지 이렇게 일어나게 만들었다라는 해설이 붙어요. 끝에 사실은 이렇게 해서 고발하게 만든 거다. 근데 처음에는 앞부분 전반부에는 그 인물의 죄책감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죽은 자가 살아 돌아왔다라는 공포감에 휩싸여서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죽은 자가 되살아나는 거는 부활이 아니라 영혼이 돼서 돌아온다는 개념이잖아요. 근데 그죠. 1년에 한 번씩 밥 먹으러 오고. 근데 영미권에서는 시체가 돌아오는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영혼이 와서 괴롭히는 것은 약간 미시시피라든가 이런 우리나라랑 좀 비슷한 문화권 느낌이 나는 그런 강 막 흐르고 이런 데인데 그런 데가 아니라면 그래서 그 애완동물 공동묘지라든가 이런 것처럼 시체 자체가 움직이는 거죠. 왜냐면 부활의 개념이 있으니까 거기 그 밀레니엄에 다시 육체를 갖는다는 그런 그렇지. 개념이 남아 있으니까 무덤에서 살아난다. 무덤에서 살아난다는.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좀비가 공포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런 그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면 시체가 일어나서 말을 한다거나 근데 동양권에서 비슷하더라도 부활하기보다는 그렇죠. 엄밀히 말하면 부활하는 건 생명을 얻은 건 아니니까 영계가 직접적으로 투입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좀 차이가 있지 않나 싶긴 근데 해요. 사실 그거는 그러니까 그 뭐랄까 그 경향을 딱 그렇게 나누기는 힘들 것 같고 그냥
그런 작품들이 있는 것도 같고 아닌 것도 있는 것 그러니까 같은데 동양 쪽은 빙의하잖아요. 그래서 왠지 느낌이 그렇다. 네, 동양 쪽은 빙의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활한 건 아니라고 엄밀히 말하면. 근데 서구에서는 부활한 부활. 거니까 재림. 재림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런 점에서 그 호러에서의 어떤 영생과 음. 부활을 가지고 본다면 둘 다 똑같이 호러에서 어떤 영생하는 존재야 아니면 되살아난 존재를 다룬다고 하면 그러니까 영생하는 존재가 나오는 경우는 뭔가 범접할 수 없는 그렇죠. 불길하고 위험하고 강력한 거. 강력한 것 네. 그쵸. 이라면 크툴루시나도 마찬가지고. 네, 뭐 그레이트 아누아도 올드원스나 그렇고. 네. 그렇죠. 근데 되살아나는 것은 나랑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무섭거나 그러니까 물론 되살아난 그 특별함 자체만으로 좀 그 무서울 수 있겠지만 그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죽음을 자극한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 누구죠? 더띵 감독 카펜터 존 네, 카펜터. 존 카펜터. 존 카펜터가 호러 카페라고 하는 호러 소설가 영화 감독 딱 모아놓은 데서 발언했던 거였는데 그때 자주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우파 호러, 좌파 호러가 있다. 올. 야. 우리도 방송 중에 네. 얘기하지 않았어요? 응? 우파 호러는 다른 데서 얘기했던 것 같아. 우파 호러는 적이 있다. 어. 좌파 호러는 아. 우리 안에 내부가 누가 변할지 오, 모른다. 그래서 오. 좀비는 좌파 호러인데 오. 아. 더띵 같은 건 오버데어 그거는 오. 아, 우파오러다. 네, 그래서 바디 스네처는 우파 호러인데 오. 공산주의가 튀기 피운다는데 오. 두 개를 나눌 수 있다. 아. 그러면 부활은 좌파 호러인 거예요. 저 하층민 그냥 계급상으로는 아래 계급의 부하 공포인 거예요. 설렌다. 근데 멋있어. 영생은 우파인 거야. 아. 우리보다 위에 있는 부르주아들의 공포. 척을 잡아라. 네. 그래서 우리 조직이 있는데 여기 영생하는 드라큘라가 나타나니까 영생하는 드라큘라가 나타나니까 저놈을 죽여놨는데 부활이면은 우리 중에 누가 하나가 죽었다 다시 되살아날지도 몰라라는 공포인 거예요. 그러니까 완선 씨가 이야기한 거는 아까 내가 책임, 채무 이런 걸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빚쟁인 거지 그 순간에. 제가 나한테 빚을 받으러 왔다. 빚을 갚으러 왔다. 물론 꼭 내가 죽인 존재가 아니더라도 네, 아니더라도. 내가 나와 그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죽음을 그렇죠. 자극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파 좌파 호러의 이 프레임으로 본다면 영생은 영생 그러니까 이 앞에 안선 씨 네. 얘기한 것도 되게 그렇게 나눌 수 있지 않나요? 그럴싸하다. 괜찮다. 괜찮네. 존 카펜터가 했던 얘기인데 네. 그 호러 카페라는 방송 열심히 보면서 보다가 왜 영국인은 영국용으로 떠들고 미국용으로 떠들고 걔가 빨리 떠들고 아, 끔찍하다. 뭐 로저 코먼이 막 뭐라고 얘기하는데 뭐라고 할지도 모르겠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제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죽음의 중지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예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사라지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어디지 예전에 그 닥터 스피노프 시리즈인 토치우드에서도 보면 한번 그런 그 시즌 전체가 그런 에피소드가 있는 거 있고 그러니까 죽음 자체가 없어진 세계. 요건 또 어디다 넣어야 돼? 죽음이 없어진 세계니까 그건 우리 혁명이죠. 네, 혁명을 통해서 그렇네요. 계급이 타파되는 그런 거 그 아니에요? 이후의 세계네요. 아. 계급 물론 타파된 혁명이 이후의 성공할 세계. 수도 근데 있고. 그게 호러로 작용하는 거니까 우파 공포라고 할 수 있겠죠. 아니. 모두가 평등하게 죽음이 없어진 상태가 돼버린 거니까 그게 무서워. 인 네. 거니까. 무섭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무섭지 않을까? 그건 혁명 같은 어떤 그러니까 규칙이 혁명이 사라지는데. 일어난 상태? 일어난 그거는 뒤의 괜찮을까요? 상태. 계급 투쟁이 끝나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음. 세계인 거죠. 근데 무서운 거예요. 네. 왜냐면 우리는 계급 투쟁한 사회밖에 이해를 못하니까. 근데 죽음의 중지는 호러는 아닌데. 네, 그런 네. 거는 아닌데. 근데 생각해보니까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그 혹시 뭐지? 그 시리즈도 그러니까 천사들의 제국이라고 예. 여튼 사람들이 죽은 뒤의 세계를 볼 수 있게 된 그거 그쵸. 있잖아요. 아, 예, 이거 타나토너스. 실버코드 하는 거. 타나토너스예요. 네, 타나토나트. 뭐 잘 기억은 안 나네. 분명히 다 그럼요. 읽었는데 저희가 그건 되게 베르나르 무섭진 베르베르 않았던 얘기도 것 합니다. 같고. 그냥 타나토노스는 죽은 노트. 뒤에 타나토노스는 죽은 뒤에 선행을 쌓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착하게 살고 이거 천국 가는 포인트제로 해가지고 막 열심히 사니까 어떤 일군의 무리가 빠개 쳐가지고 아야 우린 그냥 지옥 가버릴 거야. 아니 우린 그냥 거지 같은 걸로 전생할 거야 하면서 다 이렇게 깽판 찌르고 다니는 이런 아나키스트 돼가지고 그리고 우주 어느 한 구석에 있다고. 전국. 근데 좀 그- 뭔가 진부하다. 뭐 아니 워나드 웨버 씨가 진부한 거는 뭐 하루 일이 아니니까. 베르베르는 네, 넘어가죠. 네. 네 넘어가요. 그 운명 그러고 플레이가 보니까 소설 쓰는 분이니까. 여기 일부에서는 안 다뤘지만 네. 불사 판매 주식회사도 있는데 아 예. 로스 역시 샤클리. 그거는 나온 지 좀 된 만큼 네. 조금 뭐랄까 이거 그래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그 신선한 그런 맛은 좀 덜한데 다만 그 불사 판매 주식회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죽음을 다루는 게 좀 그런 식으로 나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내용을 조금 설명하자면 50년대에 살던 주인공이 자동차 사고를 당해서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었는데 갑자기 80년대에 어떤 존재로 깨어나요. 근데 그러니까 부활을 한 거죠. 그 불사 판매 주식회사에서 그 영혼이랄까 그걸 불러와서 이 몸에 옮긴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는 이때 엄청난 미래라서 뭔가 그 사람들이 죽지 않고 그 죽음을 그러니까 의식을 다른 데로 옮긴다든가 그런 게 일반화돼서 죽지 않는 게 혹은 뭔가 영생의 세계가 있다는 그러니까 죽음 너머의 세계가 있다는 걸 사람들이 알고 있고 그 길로 가는 방법을 찾은 거예요. 근데 그걸 그렇게 편한 방법으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편한 방법으로 빨리 갈 수 있는 사람들은 돈이 많은 사람들이야. 그리고 주인공은 결국 그렇게 그러니까 죽음을 한번 경험했고 다음에 뭔가 이질적인 존재잖아요. 그래서 그 이방인의 눈으로 혹은 우리 독자들 같은 이 사회를 모르는 눈으로 돌아다니다가 결국 그 죽음의 너머의 세계로 가는 또 다른 방법을 찾아요. 그건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그 죽음을 통해서. 로버트 셰클리 같은 경우에 원래 단편의 명수로 불리던 사람인데 저 단편 그 사람 단편을 꽤나 읽었는데 엘빈 토플러가 교과서에 꼭 실어야 된다고 했을 정도로 발상의 전환이 강한 타입이거든요. 그 사람 되게 재밌는 거 많아요. 그 일부러 신과 악마가 전쟁하게 했더니 결국에 밀레니엄에서 올라가는 건 로봇들이었더라는 뭐 그런 네, 인간들이 천사 악마의 대결을 로봇을 이용해서 재현을 하면 밀레니엄이 빨리 오지 않을까라고 해서 해봤더니 결국 로봇들만 올라가고 끝난다는 영원히 지옥에서 인간들이 전부 고생한다는 뭐 그런 식의 단편이라든가 뭐 그런 건데 그 로버트 셰클리 같은 경우에 그 기본적으로 사고방식이 그 저거예요. 그 약간 니힐리즘이 굳이 말하자면 우파적인 사람인 거죠. 에이 원래 다 세상 그래봤자 다 계급 나눠지게 돼 있고 뭐, 그런 사람 뭐 이런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네, 오늘의 테마는 영생과 부활 그리고 우파오로와 좌파오로인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죽어봐야 정신 차린다는 거지. 왜 예수님이 위대한가 뭐 이런 얘기를 좀 한번 할까 그쵸 했는데 낮은 대로 임하소서 네, 해서 죽은 존재라는 거. 그치 대속자이자 그렇죠. 구원자이죠. 그렇죠. 그런 신앙이죠. 그러니까 뭐랄까 죽음의 세계와 삶의 세계 연결해주는 그것도 있고 뭐랄까 넘버원 어린 양. 그렇죠. 가장 순수한 존재. 예수님 믿으면은 영생할 수 있어요. 는 결코 포교의 언어로서는 좀 피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거죠. 그런 점에서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 믿으면 영생합니다. 보다 더 나은 것들을 제시해야 근데 되죠. 그 나은 걸 제시를 잘 안 하잖아. 그게 그거 아니에요? WWJD? 예수님이랑 What 어떻게 did Jesus 하셨을까? do? What would Jesus do? 해서 예수님처럼 행동해 하는 사람이 요게 진짜 크리스천이다 뭐 그런 것도 있지 않았어요? 사실 그렇게 그래서 따지면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예수님처럼 안 가는 분들이 좀 많으니까. 아니, 사실 그렇게 따지면 여기까지만 하자. 네, 여기서 더 얘기하면 그러니까 위험해진다. 저는 냉담자이긴 하지만 어쨌든 예수는 좋다 이거지. 무서운 양반이야. 네. 좌포로야 이 양반. 네, 그리고 기복신앙에 그러니까 영생이란 기복신앙에 기대느냐 아니면 어떤 그 정말 새 사람이 되어라라는 메시지에 따르느냐 정도로 정리를 하죠. 좌포로야 이 사람. 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중에 저기 있어. 아무도 되져봐야 정신을 차리지 이거죠. 저는. 네, 우리 중에 그러면 네. 크로스 카운터 2부는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네. 저희도 부활했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을지 변경이 좀 될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일단 여러분 반은 봐서 많은 봐서. 사랑과 반응 네. 그리고 부탁드립니다. 아마 다음 화에는 좀 더 루즈하지 않게 될지도 몰라요. 네, 저희가 지금 네. 새로운 코너를 좀 해보느라고 시간 네. 배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약간 늘어진 부분이 좀 네, 있는데 여러분 사랑합니다. 자, 네. 이 정도로 마치죠.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좋습니다. 크로스 카운터는 리그베다 위키에서 진행하는 힘내라 서브컬처 캠페인의 광고 지원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